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대요. 이 제도는 좀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의료비를 썼기 때문에, 교육비를 썼기 때문에,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서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뭐 A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물건을 샀어요. 그럼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를 하는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현금으로 주든가, 카드로 결제하거나. 그런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카드를 많이 쓰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카드는 결국은 빚이잖아. 아니, 원래 뭘 살 때 내가 어떤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현금이 없으면 안 살 수도 있잖아. 조금만 살 수도 있는데 카드는 일단 카드 걷고 나서 뭐 할부로 막 이렇게 끊으면 신용불량자가 엄청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카드로 결제하면. 근데 이건 나라가 이걸 부추기는 거냐? 그렇잖아. 안 그래요? 현금 써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 왜 카드 막 써라 이렇게 하는 걸까? 자, 이게 이제 취지가 이럽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난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 카드를 쓰면 안 되지. 그냥 현금만 대고 이렇게 사면 되는데 얘가 문제야, 얘가. 얘들이 이걸 사고 결제를 현금으로 했더니 현금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를 그대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털해. 잘 생각해봐요. 내가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는데 뭐 김밥집을 해다 칩시다. 김밥을 한 명이 먹고 갔는데 1,000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대? 신고해야겠냐 안 해야 되겠냐? 해야 돼요. 카드로 결제했어.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아도 다 전송이 돼서 국세청으로 가요. 근데 현금으로 막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즘 김밥이 뭐 1,000원짜리도 없지만 1,000원짜리 김밥을 팔았어. 계속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루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팔아요. 그러면 요 속에 110분에 10만큼이 부가세거든요. 그럼 결국은 9091에 900원쯤이 부가세인 거야. 내가 돈은 1,000원 받았지만 900원을 모아놨다가 부가세 싹 다 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모아놓으면 돈이 엄청 커져요. 생각을 해봐. 난 그냥 팔았을 때 1,000원이 내 돈인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6개월 동안 모아봐요. 얼마나 커지나. 그럼 이게 그냥 몇백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와 이게 뭐냐? 난 그 돈 가지고 뭐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부가세가 막 600만 원 이렇게 나와봐요. 그러면 돌아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안 해버려요. 완전히 안 하지는 않죠. 상당히 많이 빼먹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결제가 현금이잖아요. 이걸 현금을 결제한 거를 빼먹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될 뿐더러 소득세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잖아. 요 팔았던 것을 다 빼먹게 되니까 부가세 안 내도 좋지, 소득세 안 내도 좋지.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짱구가 아닌 이상 현금 주고 간 걸 뭐로 신고하냐고. 근데 내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세무조사가 있잖아. 그런데 세무당국이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조그마한 김밥집, 뭐 옷가게 이런 데 세무조사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지. 그래서 이 제도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시험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이 신용카드고, 근데 그 취지를 알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요 사람으로 보면 카드 쓰지 말고, 너 그러다가 카드 신용불량자 되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요런 애들을 보니까 자꾸 이런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카드로 결제시키면 바로 카드는 카드사를 통해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매출이 그대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얘를 때려잡고 싶은 거, 이 제도가 이것을 때려잡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뭐가 이쁘겠냐. 내가 카드 많이 쓰고, 술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가 이쁘겠어요? 아니야. 얘를 때려잡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데 때려잡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얘가 만약에 회사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여기 가서 뭘 먹었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해오냐?
그러면 자 이게 건당 3만 원 이상이면 현금 결제했지. 그럼 얘가 뭐 주겠냐? 영수증을?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경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경비가 인정이 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돼. 가산세. 예? 그러니까 얘한테는 가산세를 매길 테니까 너 반드시 여기 가서 3만 원 이상짜리를 먹으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결제해라. 예? 안 그러면 넌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결제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근로자. 이 사람이 결제를 하는데 근로자야. 근로자인데 너 3만 원 이상인데 카드 결제 안 하면 너 가산세 때린다? 그러면 되겠냐? 안 되지. 예? 그래서 얘를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달래? 너 이런데 내가 때려잡고 싶은 이런 데 가서 카드로 결제하면 이렇게 해줄게. 근로자만 그래, 근로자만. 자,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막 다 카드를 긋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취지가 뭐죠? 이 과세 표준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때려잡고 싶지 않은 데 가서 카드를 막 긋고 다녀 이렇게. 안 그러면 신고 잘하고 있는데 뭐로 내가 카드를 공제해 주겠냐.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국가에 내야되는 세금을 카드로 결제했대. 나라가 내가 나한테 돈 받았는데 내가 공제를 왜 해주겠어. 그래서 취지가 요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은 안 쓰면 가산세를 매기고 얘한테는 이런 유인책을 줍니다. 그래서 카드를 긋게 하는 거야. 그것도 때려잡고 싶은 데다 써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 대단한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뭐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카드 쓴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현금 냈어.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카드야. 뭐 1,000원짜리도 카드지. 그러니까 이제 카드는 결국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카드는 좋지 못하니까 이제 적응이 됐다. 얘들이 적응이 됐어. 카드 쓰는 게. 그래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을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좋은 카드가 뭐냐. 네가 네 돈 넣고 네가 빼쓰는 체크카드는 공제율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가서 좀 카드 좀 써라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제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제도가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적응이 다 됐거든요. 예를 들면 가산세니까 안 하는 거. 이제 우리 생활에 카드 결제가 습관화가 됐고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했다가 반발이 생겨서 계속 좀 조금씩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도 잘 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이 기본요금이 25%거든요. 자, 보세요. 자기의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4천만 원인데 얼마를 써야 되냐면 25%를 써야 돼. 그러면 공제가 0원이야. 그것도 되는 데다가 25%를 써야 0원인 거야. 그럼 지금 1,000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애들 학교 교육비 하나도 안 돼요. 되는 데가 이제 때려잡고 싶은 데야. 그래서 결국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그래서 이제 명함이 1원이라도 올라온다. 되셨죠? 자, 이 제도의 전체 취지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고 이 사람을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되는 카드 안 되는 곳을 암기하실 때는 저곳이 지금처럼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소득세를 회피하는 그런 집단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공제가 생기는 취지예요. 자, 개요 내용 볼게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법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게 기본요금이라고 했으니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기본요금 25% 이상 써야 1원이라도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는 뭐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는 얘기는 현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직불카드, 김영지 선불카드 이런 것 등을 신용카드 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요즘 뭐 현금 영수증 다 포함해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공제 대상 카드 사용자 누구누구를 해줄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내 거를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자, 1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총 급여 5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이건 저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그럼 결국은 소득 금액 제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배우자 괜찮다.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니까 소득 금액 조건 있다. 나이 제한 없고. 그 다음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전비속, 직계 전속 비속. 자, 배우자 직계 전속 비속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 존재하죠. 내용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부족하죠. 한 사람이 안 보인다. 형제 자매가 없다. 교육비는 누가 없어요? 직계 전속이 없죠. 신용카드는 형제 자매 카드는 안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나이는 불문한다고 했죠. 즉 신용카드는 돈 벌면 안 되지만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이 형제 자매야. 이렇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건 신용카드로 쓴 걸로 보지 않겠다. 첫 번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즉 회사의 경비를 카드로 써서 회사의 비용이 됐는데 그걸 대표자 개인의 카드라고 해서 그걸 또 공제해 줄 수는 없지. 중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이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쪽의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공급을 가장해서 신용카드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일명 뭐 카드깡이라고 하는 거 해줄 리가 없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카드로 사면 금액이 클 텐데 해주면 좋겠죠. 안 한대요. 왜 그럴까? 자동차 파는 데가 어디니? 현대자동차잖아. 걔들이 현금 결제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현금 결제했다고 그걸 누락하겠냐? 바로 세무조사 맞아 죽을 텐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액 전부 다가 아니라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금액의 10%가 카드 사용액이다. 그럼 결국은 뭐야? 저기 외곽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에서는 중고차를 현금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나 봐. 현금으로 사면 좀 싸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카드로 결제해라. 그러면 내가 10%만큼은 카드 쓴 걸로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되셨죠? 중고차. 그래서 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때려잡아야 되는 애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배제 금액.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카드 등 사용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합계로 하는데 다음의 금액은 뺍니다. 자, 이거 아까 좀 빼먹은 얘기 중에서 카드 사용자가 이렇잖아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형제 자매 빠진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내 카드를, 내가 있는 카드를, 내 명의로 된 카드를 내 아들이 갖고 가서 긁는 것은 내가 쓴 거예요. 응? 직계 존비속에 자기 명의의 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내 동생이 갖고 가서 썼어. 그럼 내가 쓴 거지. 이게 동생이 쓴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배제되는 금액의 취지를 잘 설명드렸죠. 얘들은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 아니면 다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해주는 거고, 그 애들만 때려잡는 거야. 잘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따른 보험료. 이거 누가 받냐? 나라가 받잖아.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보험료. 이 다 보험료는 누가 받아? 나라가 받든지 큰 대기업이 받는 건데 얘들은 세무조사 한 박살 나니까 당연히 안 해주는 거예요. 보험료 안 됩니다. 그게 나한테 되는 보험료든 안 되는 보험료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나왔어요. 예?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기관 이런 것들. 이것들은 좀 이런 취지도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냐? 교육비 공제를 받는데 또 해주겠냐? 카드를? 이런 취지도 있고, 이 집단도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 아닙니다. 자, 시험 잘 나오는 게,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 이거 교육비 공제돼요.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그러면 뭐야? 저기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현금 결제하고 신고 잘 안 하는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애가 집 앞에 다니는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뭐 이런 거, 태권도 학원, 이런 거 다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구나. 둘 다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도 공제되지만 카드도 공제된다. 그 다음에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인데 정당에 기부해서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잖아요. 또 해줄 필요는 없지. 그지? 정치자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인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해줄 리가 없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중복 적용돼서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월세액 세액공제 뒤에 배울 텐데 월세액 세액공제 받았어요? 그럼 안 해줘. 요 세 개는 쉽게 말하면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하고 지방세 해주겠냐? 안 해주지, 당연히.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이거 다 회사가 어디쯤으로 해요? 다 대기업이잖아. KT, 뭐 이런 거. 가스, 수도, 공사, 이런 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안 해줘요. 고속도로 통행료, 다 대기업이잖아. 안 해줍니다. 그럼 뭐가 남냐,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에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이것도 다 현금을 살 리가 없겠지만 포착이 되겠죠. 안 해줘요. 단 중고자동차는 해줘요. 이거 때려잡고 싶은 데라고 했으니까.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샀다. 카드로 결제 안 할 리가 없겠지만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해주겠지.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증권거래 수수료, 금융보험 영역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이거 다 뭐냐? 대기업이잖아요. 해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상품권을 카드로 샀다? 안 해줍니다. 리스료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뭐 지정 면세점,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안에서 사는 면세 물품 구입 비용도 안 해줍니다. 그럼 남는 거 이제 뭐 있습니까? 남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집 앞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뭐 이런 데가 현금 결제를 많이 받는 업종을 이제 가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의 구분 봅시다. 자, 이걸 구분하는 것은 공제하는 퍼센트들이 우대해 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얘가 이제 가장 천시받는 거고 조금씩 좋게 받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시험하고는 뭐 그다지 암기해야 될 내용은 없으니까. 자, 신용카드 사용분이라는 얘기는 그냥 신용카드인데 밑에 보는 직불 선불카드를 제외하고 현금 영수증 제외하고 뭐 도서등 사용분 제외하고 전통시장 제외하고 대중교통 제외한 게 그냥 신용카드인 거야. 그 다음에 직불 선불카드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우리 흔히 말하는 체크카드로 지급한 거. 그런데
그것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등을 사용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뺀 나머지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 현금 영수증을 쓴 건데 도서, 전통, 대중이 아닌 거. 자, 그러면 이제 도서는 한 거예요. 해당 과세인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하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사냐?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지급한 돈. 근데 그 돈을 뭘로 결제하겠어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을 도서 등 사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금 신용카드,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을 어디 가서 쓴다? 전통시장에 가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에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썼을 때,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썼을 때라고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공제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신용카드라고 했죠. 얘는 이제 중복되는 게 있고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자, 질병치료 의료비는 의료비잖아. 의료비 공제됩니다. 근데 이걸 카드로 썼대요.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됩니다. 이유가 뭘까? 질병치료 의료비인데 왜 될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기 의료기관이 국세청이 생각하는 때려잡고 싶은 집단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의료비는 카드도 되고 의료비도 돼요. 만약에 이 성형수술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되는 걸 해줬는데 안 되는 걸 안 해주겠냐? 당연히 해주지. 그래서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취지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미용 쌍꺼풀 수술하고 그러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야. 카드가 250인데 현금으로 하면 200을 해드릴게. 이렇게 하면 현금 딱 받고 신고 안 해버리면 그런 이 성형외과 의료원을 때려잡을 방법이 별로 없었더란 얘기야. 그래서 카드 결제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고액이긴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려니까 카드로 써주면 얘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보고, 일반 병원은 뭐 고액이 아니니까 하여간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설학원의 교육비는 취약전 아동이 아니면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사설학원의 교육비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냐.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됩니다. 그런데 카드도 공제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때려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중고등학생 교복급이 되죠? 자, 이거 카드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야? 교복을, 아니, 카드 됩니다. 말 잘못했다. 카드 공제돼요, 중복으로. 그러면 교복 판매상, 이것도 국세청에서 때려잡고 싶은 집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복 구입비, 카드도 돼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되죠? 이거 되겠냐? 보험료는 안 됩니다. 보험료를 받는 곳이 어디야? 대기업이잖아.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공제 안 되죠? 그럼 될 거냐? 안 됩니다.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고, 중복 공제 되는 거, 취약전 아동 이거,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